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평화통일TV의 통일톡 아줌마입니다. 오늘은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왜 실패했나란 주제로 방송하겠습니다. 집권 5년간 온갖 수모를 겪으며 공들여온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지난 3월 24일 김정은의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7형 시험 발사 도발로 박살 나버렸습니다. 이런 북한의 계산된 도발은 2019년 2월 노딜로 끝난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시작해 2020년 6월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이어 지난 1월 19일 당 중앙위원회 제8기 6차 정치국 전원회의에서 모라토리엄 파기를 예고하는 등 계획된 로드맵에 의해 진행된 것입니다. 국내 많은 언론과 전문가들은 북한의 이번 ICBM 도발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실패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이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한 현 정부 핵심 인사들은 전혀 다른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실패라고 보진 않는다고 했습니다. 또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다른 관점에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실패로 귀결됐다고 해서 대화를 통해 평화적인 해법을 추진하려고 했던 노력의 진실성을 폄하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책의 성패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겠죠. 저는 한반도 평화 문제의 열쇠를 쥐고 있는 북한의 평화에 관한 인식을 분석하고 이와 연계하여 우리 정부의 평화에 관한 인식 및 평화 만들기 방법에 한정시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정책 실패 원인을 진단해 보겠습니다. 북한은 평화에 관하여 어떻게 인식하고 있을까요? 북한 철학사전에는 공산주의자들의 진정한 평화는 오직 약탈 전쟁과 노예의 평화를 강요하는 사회 제도를 뒤집어 엎을 때만 이룩될 수 있고 전쟁의 근원이며 평화의 파괴자인 제국주의가 지구상에 존재하는 한 항구적 평화란 있을 수 없다라고 수록되어 있습니다. 즉 전쟁 발생과 평화 파괴의 근본 원인을 제국주의에 두고 지구상에 제국주의가 존재하는 한 북한이 원하는 평화란 없다는 주장이죠. 북한이 지칭하는 제국주의 국가는 전쟁의 근원은 제국주의에 있으며 오늘날 침략과 전쟁의 주된 세력은 미제국주의라는 김일성의 생존 주장처럼 미국을 말합니다. 특히 김일성은 미국 군대의 남조선 강점과 그의 침략 정책은 조선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방해한다며 주한미군을 평화의 방해 세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북한 철학사전 수록 내용과 김일성의 인식을 정리해보면 한반도에서의 항구적 평화 상태는 남한에서 주한미군을 비롯한 미국의 영향력이 완전히 제거된 상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는 북한의 대남혁명론인 민족해방민주주의 혁명론의 맥락에서 한반도 평화 문제를 남조선 혁명과 적화 통일 정책의 한 부분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런 인식의 바탕 위에서 북한은 그들의 항구적 평화의 방해자이며 대남혁명 전략의 걸림돌인 미국의 영향력을 남한에서 제거하기 위해 현재의 핵무기를 개발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우리 정부의 평화에 관한 인식과 평화 만들기 방법은 어떤 것일까요? 국정총책임자인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통해 찾아보겠습니다. 문 대통령은 평화는 대화를 통해서만 만들 수 있고 합의와 법으로 뒷받침되는 평화가 진짜 평화라고 했습니다. 또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남북 간 정치 군사적 신뢰 구축,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등을 통해 적극적이고 항구적인 평화를 실현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보에 당면한 가장 큰 도전은 북한 핵 문제로 정부는 북핵 문제 해결을 통해 평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즉, 문 대통령의 평화에 대한 인식은 대화로 만든 평화를 법제화하고 이를 토대로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여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를 정착시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핵심 요지이기도 합니다. 앞에서 살펴본 남북한이 갖는 평화에 관한 인식에는 크게 두 가지가 충돌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평화 만들기에 관한 인식입니다. 북한은 핵 억제력을 평화 만들기 수단 방법으로 보고 있는 반면 우리 정부는 오로지 대화와 합의에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1973년 1월에 체결된 파리 평화협정과 2020년 2월에 체결된
도하 평화협정이 체결 후 2년여 만에 북베트남과 탈레반의 무력에 의해 협정이 깨진 것을 보면 안타깝지만 북한의 인식이 우리 정부의 인식보다 더 현실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한반도 평화의 장애물에 관한 인식입니다. 북한은 주한미군을 비롯한 미국의 영향력을 항구적 평화의 가장 큰 걸림돌로 간주하고 이를 제거하기 위해 핵무기를 개발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우리 정부는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 정착을 위한 가장 큰 당면 과제를 북핵 문제로 규정하고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이를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남북이 완전히 상반된 인식과 해법으로 대치 중인 셈이죠. 따라서 북한은 핵개발 시작 기점부터 일관되게 핵심 관역인 한미동맹 약화를 집중 공략함으로써 트럼프의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 시사와 미국 의원의 미북 평화협정 법안 발의, 한미연합훈련 축소, 연기, 중단 등 소정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항구적 평화 정착의 핵심 과제인 북핵 문제 해결 기반이 굳건한 한미동맹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오히려 문재인 정부 집권 5년간 한미동맹을 상당 부분 약화시킨 것이 사실입니다. 즉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정책 추진의 핵심 원동력인 한미동맹을 스스로 약화시킴으로써 정책 실패를 자초한 것이죠. 따라서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정책 실패의 원인 중 어떤 북한이 인식하고 있는 평화 개념에 대한 이해 부족과 이로 인해 잘못 선택한 평화 만들기의 수단과 방법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 자료는 영상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무료이며 방송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자유평화통일TV의 통일톡 아줌마였습니다. 감사합니다.